자,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30분을 넘게 달려왔습니다. 아, 나 시간 단위로 계속 속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요. 실제로 보면 국민의힘에서 김문수는 어떻게 보면 비주류잖아요. 자유통일당 사실 뭐 정광은 어쩌고저쩌고. 지금 마음이 아프다는 게 김문수를 옹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류가 비주류를 죽이는 모습을 보니까 이 새끼들 너무 잔인해. 그런데 여기 지금 꼿꼿 문수가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했죠. 당 후보 자격으로 당헌 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한테 주어지는 사실상의 당대표 권한을 발동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 이따가 이제 재밌는 짤에서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거 재밌는 짤 아니에요? 규정이 두 개가 이렇게 규정이 두 개가 왜냐하면 이거 두 번 다뤄줘야 돼서 재밌는 짤을 한 번 더 갖고 가봤는데 이렇게 부딪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야 여론조사 중단해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거잖아요. 멋있었어요. 와, 근데 권성동이가 알량한 후보자를 지키라고 하고 알량한 후보자를 지키라고. 어둠의 민주당 선대위원장 우리 선동이 형이 야 이제 자당 후보를 이렇게 공격할 명분을 찾은 거야.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중앙대.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면 한덕수 후보가 나왔겠습니까? 이게 동문수학한 사이라 다른 거거든요. 여태까지 야 이재명 저기 당 대표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더니 이때를 기다린 거지. 이때 의혈중앙. 우리 성동이 형뿐이 없어. 여러분 저 나무위키 가시면요 친명계 명단에 권성동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부딪히는데 이게 보통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나라면 지금 현재 가는 분위기라면 국민의힘 김문수를 후보로 등록하고 무소속 한덕수랑 단일화를 하는 게 사실 순리에 맞아요. 근데 당 후보가 되자마자 지금 사실상 그 후보증 이런 것도 주지도 않고 지금 단일화해라 하는 게 아 공천장을 안 받았구나 아직. 지금 그래서 김문수 같은 경우는 단일화 지금 못해. 후보 등록하고 하자. 지금 사실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한덕수는 지금 7번이 될지 8번이 될지 9번이 될지 몰라.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요. 김문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2번 받으니까. 근데 지금 며칠 남았어.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후보 등록은 토요일 일요일부터 하니까 사실상 이틀도 안 남았어요. 하루 반밖에 안 남았다고. 와 쩔리죠. 이거 이 기사 한번 보세요. 김문수 국민의힘의 당무 우선권 충돌. 대선 후보 법원이 결정할 수도. 왜냐하면 저거 가처분 신청 걸어버리면 지금 못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에 실제로 어저께 어떤 상황이었냐면 오늘 토론을 1시간 하고 6시부터 7시까지 바로 여론조사에 돌입해서 내일 4시까지 여론조사 해가지고 결정하겠다 이거였어요. 요거를 당무 우선권 발동해서 여론조사 하지 마.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걸어 놓으면 법원이 이거를 딱 판단하는데 그 사이에 또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조희 때 판단해줘야지. 좋겠다. 아니 자기가 다 할 수 있네 이제 막.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단일화를 봤는데 이 관제 단일화라고 하죠. 이 단일화의 공식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후보자도 이 단일화에 대해서 흔쾌히 승낙을 해야 돼요. 이기려고. 근데 지금 후보자가 나는 그런 방식의 단일화를 원하지 않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이 제3자가 이렇게 추진한다? 처음 보는 단일화입니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김문수가 불쌍하다는 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냐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홀대당하는 자당 대선 후보는 없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지 사실. 이게 저는 가슴이 또 찡했던 게 그 뭐 단일화라고 뭐 쌍권인가 권성동이 집에 찾아갔잖아요 김문수 후보에. 그 아파트가 굉장히 허름한 아파트. 18평짜리. 네. 거기 찾아가가지고 뭐 그 만나주지도 않는데 와서 기다리고 뭐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김문수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거지? 조금 멋있어지려 하는데. 왜냐면 잠깐만 마음을 다 뺏기면 안 돼. 큰일 나. 아니 저는 근데 좀 정신 차려야지. 정반대되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김문수 후보가 막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갑자기 나 이제 선거운동 안 해. 김영삼 같았죠? 사실 이분은
하루하루 오늘만 살고 까르페 디엠 그냥 하루하루 맨날 즐기는 거야. 여태까지 누가 이렇게 김문수한테 주목하고 누가 기자들이 따라다니며 자기가 한마디 하면 막 9시 뉴스에 도배되죠. 그러니까 막 아침 8시 반에 기자회견하고 솔직히 얼굴을 보면 신나 죽겠어. 그리고 한덕수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당이 결정하는 대로 단일화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당입니다. 지금 솔직히 김재원이랑 김문수 둘 표정 보잖아요. 그러네. 좋아 죽습니다. 과거엔 자기가 막 도지사입니다 해도 안 몰라보잖아요 사람들이. 맞아. 예,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알아서 막 이렇게 다 알아주니까. 그거네. 그 한덕수랑 둘이 앉아가지고 거 누구요? 나 김문수인데. 내가 당이요. 제가 당이요. 아니 저 어제 저 말은 정말 역사에 남을 명문장이에요. 내가 당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잖아요, 둘이.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는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당에다 일임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당인데 누구한테 맡기냐. 내가 낸데. 아니 자기가 당이라는 사람을 왜 불쌍하게 생각합니까? 지금 좋아 죽는데. 지금 권성동이하고 권영세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최소한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던 당의 대선 후보면 일단 등록하고,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부는 상태에서 한덕수를 어떻게 무소속으로라도 지금 그 등록시킨 다음에 나중에 그 상태에서 단일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당도 없는 사람이 이런 단일화 이기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몽준하고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되는 이유가 일단 번호의 문제가 있잖아요. 기호의 문제. 그렇다 보니까 한덕수는 이거를 모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서석호 같은 사람들이 딱 중간에 앉아가지고 이재명 주저앉히고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대통령 만들고 그 다음에 윤석열 무죄 나오는 이 음모안에 들어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죽는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애들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란 말이죠. 실제로 지금 그 며칠 사이에 감정이 골이 깊어지는 게 설사 단일화가 돼도 시너지 절대 안 납니다. 그게 초반에 그 감정 그 딱 발표하고 난 다음에 3시간 지나니까 지금 뺏으러 왔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빡치는 상황을 그렇죠. 만들어 버린 겁니다. 최소한의 예우는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아니, 빈정상해 버린 근데 거예요. 평상시에도 네. 친윤 그 당권파들이 김재원 비서실장이나 김문수 후보를 좀 사람 취급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김재원 비서실장 보세요. 뭐 최고위원 2번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가 그런 사람 사람들만 취급을 안 모여 했어요. 있어. 네. 김행 지금 거기 가 있잖아요. 거기 다 모여 있는데 이게 이렇게 김문수가 됐으면 좋겠지. 왜냐하면 이게 너무 구도가 좋은 게 저쪽에서 하도 전과 사범이라고 공격을 하니까 니네 전과 7범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붙어볼 수 있다 이렇게도 싸울 수 있지만 김문수의 전과 중에 퇴거 불응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김문수는 절대 퇴거 안 한다. 안 한다고 지금 들어 누웠어. 이거 부릉. 근데 이 상황이 이렇게 보입니다. 김문수를 저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꽃가마 며칠 태워주고 그러니까 모든 단일화의 공식은 우리 당에 뽑힌 후보 그것도 거대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후보 등록을 일단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불리한 걸 알고 한덕수가 출마를 했어야 되는데 한덕수는 걱정하지 마. 우리 당 후보 만들어줄게. 그 내락받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버린 거지 김문수 쪽에서. 도대체 이런 플레이를 했다고 여기에 빡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권성동과 지금 권영세가 막 이상한 쇼들을 하면서 주저앉히려고 하는데 김문수가 아무리 바보라도 거기서 내가 물러날게 이러면 불가능하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저 김재원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실제로 김재원, 차명진, 김문수 트리오는 아무도 못 이긴다고 하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권영세가 오늘 저녁에 김문수와 한덕수 후보의 회동은 결렬될 것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곧바로 선관위를 열어서 내일은 후보자 토론 그리고 모레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후보를 정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지금 쌍권총은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답의 답은 한덕수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입장에서 이거 받아줄 이유가 없는 거고 진짜로 이틀만 버티면은 김문수는 일단 공식적으로 2번을 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다 입장을 냈더라고요.
정말 저런 제의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나는 이제 선관위 다 끝났으니까 새로 뭐 선관위원장을 세우든 나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딱 사퇴했죠, 끊었더라고요. 지금. 사퇴했고. 딱 끊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끊어줘야지. 저 백부를 한 후에 김재원 비서실장이 득이양양하게 김문수 후보와 같이 차를 타고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최고 실세는 김재원입니다. 이제 저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선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당권 싸움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어두고 하면은 국민의힘 당원들도 결국에는 뭐 이재명 후보 이기겠다고 김문수 쪽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이틀만 더 버티면 되는데 그러면 일단 한덕수 날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선거 캠페인에 이런 거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아저씨처럼 딱 우통 몸 좋으시잖아요. 우통 딱 벗고 딱 거울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강화 도령으로 보이니? 아직 일단 김문수 후보는 밥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아 이게 훼손대원군이라니까. 막 정광훈 집회 나가고 막 극우 유튜브 하고 했던 거는 다 이날을 위해서. 나를 견제하지 않을 때 이날을 위해서. 그리고 약간 꽃꽃 문수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막 옛날 관복 같은 거 막 입고 나갔고 흥선대원구처럼. 아이 그리고 정무적으로도 보면은 무조건 단일화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분을 안 주기 위해서 또 한덕수를 잘 만나. 그리고 만나게 내가 만나. 언제 단일화 안 한다 그랬어요. 일주일 있다 하자 그랬지. 한 덕수 형이 돈 좀 써야죠. 딱 이렇게 뭔가 명분을 안 줘. 그러니까 그게 정치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김문수 아직까지 입장은 후보 등록한 뒤에 11일 날 끝나잖아요. 후보 등록이. 12일 날부터 단일화 하자. 그럼 이제 사실상 번호가 정해진 상태에서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되시면요. 동네에 선거 유세차 돌아다니고 벽보 붙고 요 상태인데 지금 내가 봤을 때 한덕수는 자기 돈으로 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입당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하루 반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뭐 법원에 이제 가처분 걸리고 이런 상황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등록할 용기가 있을까? 그리고 무소속으로 등록해서 본인이 단일화 후보가 됐다고 칩시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못 도웁니다. 불법입니다. 네,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일단. 어. 네, 그렇기 때문에 한 500억, 6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괜히 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김문수랑 한덕수 만나보고 또 김문수가 내가 당이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오면 한덕수가 후보 그러니까 대선을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커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가 저런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리고 지금 한덕수가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한덕수 쪽에서는 전혀 예상 못한 상황이다. 이 김문수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다 같이 나와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한덕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가 나오기만 하면 니들 다 꽃길 깔아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맞아 놓은 거였어? 라고 하고 본인도 내 뒤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면이 서질 않는 거죠. 그게 바로 공무원의 한계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제가 좀 들은 얘기인데 이건 원래는 이제 한덕수 뒤에는 윤석열이 있다라는 건 다 그냥 기정사실처럼 알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최종적으로 이게 안 되면 오늘이나 내일 모레 뭐쯤에 윤석열이 등판할 거다. 윤석열이 단일화하라고. 아. 윤석열이 나와서 뭐 직접 하라고 말을 안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건 간에 뭐 한덕수랑 밥을 먹든 뭐 어떤 형태로건 간에 이거 압박을 넣어서 단일화를 시킬 거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윤석열이 한덕수를 민 게 또 아니라는. 윤석열이 한덕수를 민 게 아니면. 네. 그러니까 한덕수는 윤석열이랑 다들 한덕수 뒤에 윤석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이 한덕수를 뭐 그렇게까지 전폭적으로 미는 거는 또 아니다. 라는 국민의힘 내부 정보도 또 있더라고요. 아, 이게.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한덕수가 최초에 탄핵됐을 때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안 하고 버텼잖아요. 그때 눈에 들어왔고 처음에 좀 삐졌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는 거 보면서 아 이자는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충성이 좀 있구나. 충심이 있구나. 그게 좀 증명이 됐다. 또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요. 김문수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거 윤석열이 그래도 전화 한 통 하면은 문수 형이 포기하는 거 아닐까? 내가 그랬더니 다 그러더라고요. 야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면 계엄 때 안 불렀겠냐?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말을 더럽게 안 들어 쳐먹으니까 내란 저지를 때도 안 부르지 않았냐? 그 윤석열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한덕수가 이제 말을 그러니까 계엄 때는 뭔가 배반을 때렸지만 자기 살라고 나중에 보인 행보로 보면 완벽한 신임을 얻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 안에 들어있는 건데 다시 말씀드려요. 대전제가 일단 깨졌단 말이에요. 이재명 날리면 그렇죠. 민주당이 우왕좌왕하거나 뭐 후보를 대체하거나 뭐 이런 상황일 때 한덕수가 나가서 우리 민주주의 진영의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는 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이런 시나리오였는데 실제로는 이게 깨짐으로써 뒤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생각 있는 정치인들 같으면 당연히 이번 대선은 못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땐 권성동이 말이나 권영수의 말이나 다 대선 이기고 싶은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게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가 다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잖아요. 민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원인이 있냐면 극우 세력의 30% 이하밖에 안 되는 그 숫자가 갖고 여기에 비비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확장성 없이 지들끼리 나눠 먹고 솔직히 한덕수하고 김문수랑 단일화를 해도 얘들 단일화는 1+1은 1이에요. 시너지가 하나도 안 나는 단일화라고. 그러면 결국엔 뭐가 남겠어요? 당을 장악해야지 이제. 진짜 당권 싸움 들어간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권파가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되면 좀 양보할 줄 알았는데 그때 우리 문수영이 내가 당이다 이러보니까 그냥 당권파들이 이제는 여기도 죽기 살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 좀 민주당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심판 나왔을 때 사실은 후보 교체라든지 예비 후보를 등록하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안 나왔잖아요. 단일 대우로 이 고비를 넘기니까 맞아. 야 저쪽 법원이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마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민주당이 가장 강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데 민주당은 똘똘 뭉쳐 있잖아. 그렇죠. 경선도 잘 끝났잖아요. 그렇죠.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야. 근데 소위 말하면 사법 리스크가 제거까지 돼버렸어.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2심이 무죄 낸 걸로 끝냈으면 약간 루즈해질 수 있어 지지층이. 근데 재판이 중지가 되면서 쟤네들이 칼을 딱 디밀었는데 완전히 제압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지층의 사기가 한 번 더 도움닫기를 해요. 아 됐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하나 또 있잖아. 긴장하게 만들어 놨잖아. 당연히 되겠네가 아니라 뭔가 또 일이 있을지 몰라라고 대선 끝날 때까지 긴장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이제 그들의 후과 같은 거예요. 제거 안 했다 제거 못했을 때 느끼는 후과. 이 결과적으로는 조이대가 민주당을 도와준 거죠. 그렇지. 예. 이게 왜 그러니까 선거나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뭐 1심에서 유죄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이것만 보면은 뭐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대법원이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로 밀어붙이면서 말도 안 되는 파기환송을 하는 거를 일반인들 봤단 말이죠. 이걸 보면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 무죄가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지금 똥줄이 타니까 김문수한테 험악한 말들을 해내잖아요. 나도 이런 장면도 처음 봤지만 자기 당 대선을 보는데 알량한 후보자를 지키려고 저런다.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감정의 골이 막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대선이 아니야 얘들은. 소위 말하면 친 김문수하고 친 한덕수가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보기엔 한덕수는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그러면 한덕수 편들었던 이 사람들은 사실상 해당에 가까워지면서 당이 빠가라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 지금 현 상태로는 아니 무슨 물론 뭐 단일화 해도 상관없는 정도의 상황이지만 이렇게 망가지는 건 저는 내란의 일종의 후과라고 봐요. 자, 근데 어제 재밌었던 거 하나 있었죠. 사실 홍준표, 나경원, 그러니까 정말 생각 없는 안철수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김문수 편이에요. 근데 홍준표는 대놓고 이제 윤석열을 까기 시작하다. 나 정치 은퇴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도 윤석열이 개입한 걸 알게 됐다. 완전 나쁜 개새끼다. 이 취지예요 지금. 아, 홍준표는 진짜 놀라운 사람인 것 같아요. 코박콩 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바로 저렇게 그냥 저 사람의 매력입니다.
뒤에는 그런 공작이 있었다는 거를 자기는 뭐 이틀 후에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저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에 의하면 아까 김규현 변호사 이야기랑 좀 맥락을 시켜보면 이거는 분명히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기 위한 계략이었고요. 나는 한덕수 잘못한 측면도 있다고 봐. 한덕수가 출마를 할 때 총리로서 출마를 할 때 사퇴를 하고 나서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간단해지는데 간을 보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짜로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이 가능할까?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저는 한덕수가 지기현이 구속 취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의 아직 윤석열이 힘이 있구나. 그리고 조이대가 그런 엉뚱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뭔가 사전에 듣고 최종 결심을 한 건 아닐까요? 그건 있어. 분명히 있어. 그건. 소속호가 있잖아. 이렇게 조율해 주는 사람 있잖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윤석열 내란수계가 까라면 까면 내가 잘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꿈을 꾼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한민국 혁명의 한계가 있어요. 우열혁명이라는 거야. 만약에 그 상황 벌어져서 그 과격한 프랑스 사람들 불질러 버리잖아. 우리가 총기 소지만 허용됐었어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지들이 어쩌겠어. 사법부의 판결을 이걸 믿고 밀어붙였다가 역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빠그라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네. 자 권성동이가 단식투쟁을 한다고. 근데 오늘 나왔던 재밌는 워딩이 있었죠. 태어나서 두 끼 연속 굶어보기 처음이라고. 아, 우리 성동이 형 굶었나? 단식까지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네. 간식투쟁이라고 하죠. 그렇죠. 뭐 얼마나 저거 며칠 안 될 거 아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 너무 몸이 추하더라고요. 상하시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역사적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국힘 당원들도 뭐 보면은 자기 당 지금 없어져야 된다. 자기들 이제 해체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소리를 지금 다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또 한편에는 와 이거 뭐 정당 해산을 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이게 없어지겠는데 이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소위 뭐 극우든 보수든 간에 이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다 빠져나와서 비판하기에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왜야 뭐 김문수 단일화해라가 아니라 상당 사람들 부끄러우니까 이제 심판의 위치에서 나도 보수지만 국민의힘은 너무 벌성사납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김진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죠. 지금 표현들이 거칠어. 지금 저기 김진 저 유튜브 채널인가요? 네. 봐봐. 하나씩 읽어봐. 쪼다보다는 배신자 선택. 노인과 벼랑. 아주 제대로 막. 김문수 가증스러운 니선. 아주 제대로 망했다. 한덕수 나라 꼴 보고 있나? 한덕수 디스하면 골로 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한번 봐봐요. 한번 읽어줘봐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시골 냉장고 속 식은 빈대떡. 갈라파고스 섬의 변화와 진화를 거부하는 늙은 거북들. 네.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는 말기 암 환자 같은 모습들. 언어의 마술사다. 저는 김진 평론가가 조갑재, 정규재 씨 보면서 저런 말을 하면서 뭔가 이러면 또 이재명 후보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을까? 뭐 그런 꿈을 좀 꾸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예. 그럴 수 있지. 정규제처럼. 이거 롤 모델인 거지. 김진은 정말 그렇죠. 악질 중에 악질이었거든요. 악질이죠. 여기 진짜 막 10년 20년 동안 김진 하면 악질. 지금 조선일보의 김대중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변희재라고 생각했는데. 조선일보의 변이지 아닐까. 상상이 잘 안 되는.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구구 유튜버계의 지금 변희재. 국부 유튜버 중에서 저런 식으로 돌아온 그러니까요. 사람들도 있고 현장 유튜버들도 그래요. 현장 유튜버들이 이제는 한동훈 따라다니는 애들이 그 이야기 들으셨죠? 방송에서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한동훈 쫓아다니던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쫓아다닐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 쫓아다니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거는 테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명의돼야 훈이가 산다 뭐 그러고 그런 다니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 이재명 대표를 지금 파기반송해가지고 주저앉히려고 했던 그 시도가 대실패로 끝남으로써 사실은 어제부로 대선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뭔가 경각심을 풀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도 본인들 뒤로 따라가지 않아도 늘상 뒤 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하시면 되고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경호만 잘하시면 될 것 음. 같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은 지금 우리 방송 중에도 뭔가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속보라는 걸 써놓고 계속 지금 방송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봉 돌림 다시 말한다. 문수영은 캐비넷도 재산도 공약도 없고 생각도 없고 빠꾸도 단일화도 없다 하셨다. 아, 지금 행복해 죽는다니까요. 자, 불사님. 나이 먹는 게 싫은데 제발 6월 3일은 빨리 와라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